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MTNW 2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분기에 중소형주에 대해서 탄력적인 수익을 챙겨가면서 또 베스트 어드바이저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3분기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시죠. 네, 오늘 달달한 포인트입니다. 자, 연준 선호 물가 지표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바로 PCE 지표인데요. 5월달 PCE 지표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미증시는 환호를 했습니다.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있고 인플레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말했던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은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시장에 또 힘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이번 주 시장 전략,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연준에서 선호하는 지표로 잘 알려진 지표가 바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죠. 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 수치 기준 전년 대비 3.8%로 시장 컨센서스인 4.6%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4.6%로 크게 둔화하진 않았지만요.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주목하는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0.23%로 작년 7월 이후 가장 작은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이어서 발표된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3%로 이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를 했고요. 코로나 이전 수치가 2% 후반이었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안 그래도 폭주하는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이슈,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이 걸렸죠.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정책에 대법원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소비 여력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증시는 잠시 주춤했을 뿐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곰과 황소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황소가 우세해 보이는 시장이죠. CNBC에서 실시한 월가 투자 전략가 및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월가 현재 61%가 강세장이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79%의 응답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큰 상황이고요. 한 줄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데이터를 무시할 수 있는 심리가 꺾일 만한 이벤트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투자자들은 이번 랠리를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내 주식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국내 주식은 미국 시장 영향으로 오래간만에 시원한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죠. 코스피에서는 기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과 무덤기 하한가로 거래가 정지됐던 대한방직, 방린, 동일산업과 같은 일부 품절주들이 거래가 재개되고 다시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이러면서 투심을 흐리고 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반도체, 2차전지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집중되고요. 테마 동향은 아직 강력하다기보다는 다소 차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 섹터 내에서 테라사이언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한농화성 그리고 에코프로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는 칩스앤미디어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프로텍 그리고 ISC, FST, 제우스와 같은 관련주들이 높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드네이처가 2연상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3부 토건 또한 그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AI 관련주 볼 수가 있습니다. AI 관련주에서는 포시에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가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끝이 없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 외에 전기차나 2차 전지 부품 관련주인 임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팩은 상한가를 더 터치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 파도 IPO와 관련해서 컴퍼니 K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상한가 터치하고 윗꼬리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추천드린 크리눔 관련주죠. 신성 ENG가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나 조금만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수출 개선은 아직 요원한 가운데 수입이 줄어들면서 흑자로 전환되었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수입 감소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한국 경제가 점점 더 침체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시는 여전히 기대감만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기대감을 이어가려면 이제 곧 시작될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숫자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감이든 기대감이든 변동성만 있다라면 그 속에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아직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상존하는 시장인 만큼 추경 매수는 자제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하시면서 짧게 치고 빠지는 간결한 매매로 시장에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가 강하다 보니까 테마 형성을 못한 중소형주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중소형주 위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전략 가지고 오후장에 또 섹터 공략해 볼게요. 달달한 섹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웹툰 관련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흥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 전부 다 웹툰이 기반이더라고요. 그만큼 IP 시장이 강해지고 있는데 작년 말에 또 웹툰 관련주들 핫했잖아요. 그때와 같은 상승세 기대해도 괜찮을지 모멘텀 체크 받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2일이죠. 애플의 전자책 플랫폼인 애플북스가 하반기 북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로로 읽는 만화 서비스를 열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북미 시장은 네이버와 같은 이러한 한국 기업들이 선점에 나선 지역이고요. 웹툰 플랫폼의 전략적인 욕충지다라고 이렇게 꼽힙니다. 애플은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등 전 세계 51개국에서 순차적으로 웹툰 페이지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애플의 웹툰 플랫폼 진출은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이러한 한국 기업이 개척한 웹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K-웹툰의 선두주자인 네이버의 경우는 일본, 미국과 같은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 역시 일본과 유럽에서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아마존의 경우에는 전자책을 연동해서 웹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플 또한 글로벌 서비스 확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2일에 한국의 웹툰 광고가 프랑스 중심가 지하철역 전체를 도배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죠.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K-웹툰이 인기가 있다라는 반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진출을 시작을 했고 또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우리 K-웹툰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웹툰 관련 기업들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 탑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MBT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업체고요. 네이버 웹툰 미상장 기대감으로 또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던 기업이고 현재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오퍼 시장 구성장의 직접적인 수혜가 지속되고 있고 또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사에 그 에디슨 오퍼홀이 글로벌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웨스턴의 해외 파트너로 이렇게 동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 또 글로벌 확장으로 내년에도 에디슨 오폴 매출액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동사는 뭐 최근에 카카오톡과 뭐 카카오티, 뭐 카카오 스타일과 같은 이런 카카오 계열사에도 포인트 플랫폼을 제공 중이다라는 사실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또 빠르게 목표가를 드리기도 한 종목입니다. 지금 앞에 매물대 소화하고 다시 한번 양봉 켜내고 있고요. 좀 빠른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매수에 하시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7,500원, 최근에 고점을 넘긴 7,500원 드리겠고 손절가는 5,3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웹툰 관련주 대표 종목은 MBT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300원으로 가격적인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 신성 ENG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시도에 또 들어갔죠. 26%대 상승 기록하고 있고 거래량이 정말 강합니다. 자, 4월 말에 말씀을 주셨고 목표가는 저희가 이미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40% 가까운 수익인데 이 종목을 태양광 관련 대표 종목으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신성 ENG 이렇게 강한데 이 자리에서 전량 수익 실현하는 게 맞을까요? 네. 어쨌든 요즘 시장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시장이죠. 중장기 투자를 하던 분들까지 단기 스윙 전략을 구사하고 또 수익을 주며 챙겨가는 그런 시장에 대응을 하다 보니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줄 때는 항상 일부라도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다시 손실로 전환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동종목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양광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클린룸을 확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동사가 클린룸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런 생산 라인이 들어설 클린룸부터 선제적으로 지어서 공간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서 설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한가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오늘 강한 시세 주고 있고요.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동종목은 제가 보는 자리는 이 2,6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단기적으로 빠른 시세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겠고요. 자, 최근에 클린룸 관련주 대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 2,600원 지지 확인하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ENG는 2,600원대 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미래컴퍼니도 AS 받아볼게요. 오늘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 상업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 미래컴퍼니가 오늘 43,300원까지 주가 터치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업사이드 더 열어놓고 추가적인 수익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 헬스케어 로봇 생산 기업이죠. 국내 최초로 레보아이라는 이러한 수술 로봇을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에 헬스케어 로봇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 진출을 위한 이런 M&A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가는 그렇습니다.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이렇듯 3만 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중바닥을 형성해주고 그 가운데 또 대량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목표가 달성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자리죠. 이 35,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목표가 도달했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나머지 물량 홀딩하면서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컴퍼니는 35,000원대 지지 여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달한 전략들 잘 들었습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